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가 모두 빨간불이 될 때까지 함께할 거 이혜림입니다. 머니투데이가 코스콤과 함께해 MSCI 지수 산출을 했는데 1년 전에 이 빅데이터와 비교해 오늘의 종목 가운데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 MSCI 지수를 산출했습니다. 오늘 20일에 베스트 5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기, 한전 KPS, 현대엘리베이터, 동국제강이 선정됐고요. 시장 심리가 다소 저조한 5로는 기아차, 현대차, LG디스플레이, 강원랜드, 현대모비스 가 뽑혔습니다. MSCI 산출 대상은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피, 코스닥 50 종목과 코스닥 지수 등 250개 개별 종목인데요.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머니투데이 홈페이지와 머니투데이 민영통신사 뉴시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경계 심리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은 이미 금리 인상을 선반영이 되었다며 경계감은 낮아질 것이라고, 무난하게 지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인상분은 물가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한 후 움직일 것이라며 안도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에도 한국은행은 5월보다 7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자,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의 관심은 1분기 실적 시즌으로 시선이 옮겨질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의 시장 전략, 시장 공감 팀과 함께 하시죠.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열시 구간 시황센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페이스북의 정보 유출 소식이 들려오면서 페이스북의 주가는 7% 급락을 했고요. 이 영향을 받아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큰 폭의 조정세를 시현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듯 싶으면서 출발 부분은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선방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죠. 일진 그래프 먼저 코스피 들여다보시죠.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0.7% 넘게 밀리면서 2450선까지 내려온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서 계속해서 좀 이 하단을 올려가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죠. 이 시각 현재 어제보다 0.27% 마이너스권 2468선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면 일단은 이 외국계의 매도는 다소 아쉽습니다. 2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연출하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 700억 원 가량의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기관 일단은 소폭이지만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개인 더불어서 466억 원의 사자 쪽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외국계의 매도세가 약간은 부담스럽습니다. 기술주 위주의 외국인 매도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의 흐름 보시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두 종목이 각각 1% 안팎의 낙폭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0.83%의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251만 원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습니다. 부담이 되고 있죠. 지수에 당연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SK 하이닉스 1.67% 오늘은 좀 깊은 조정세 감지됩니다. 88,400원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일단 그동안의 상승세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 쪽이 외국인들이 덜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더불어서 환율의 강세 부담과 함께 기술주의 미국 시장의 그 하락 부담까지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셀트리온은 뚜렷한 방향성 찾지 못하면서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현대차입니다. 이 관련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지수는 그나마 좀 견조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현대차 0.66%의 반등세 15만 2,500원 수준으로 어제 미국에서 에어백 관련 결함 이슈로 4% 급락을 했는데 하루 만에 급락에는 좀 제동이 걸린 그런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그래도 더 선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좀 마음이 쓰렸던 부분이 네이처셀 관련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더 큰 조정을 받았는데요. 장중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 전환 시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강보합권입니다. 881.7포인트 지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보시면 왜 여기가 코스피보다 강한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간 373억 원 순매수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은 180억 원, 기관은 171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느냐 굉장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보셔죠. 시총 1위부터 5위의 흐름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중심으로 외국인이 다시 담자 이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09% 소폭이지만 어제 하루 만에 이 하락세를 끊고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신라젠 0.59%의 반등세입니다. 11만 9,700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 메디톡스 4% 넘는 상승세 반갑게 집계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CJENM만 비바이오주 이 종목만이 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0.88% 하락세 이 시각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10시 구간 시장 상황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데 한국투자증권 알림내사 김성훈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머니투데이 온라인 헤드라인에서 현대차의 이 수소 전기차 넥소의 돌파 동풍을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이 돌풍에 대한 기대감이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받으면 무려 3천만 원대에서도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예약의 첫날에 700대를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약 판매 하루 만에 이미 보조금이 다 동났다라고 합니다. 지급 예상 240여 대의 3배가 넘는 733대가 팔렸다라고 하고요. 보조금 확대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어요. 현대차에서는 기분 좋은 비명일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현대차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방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얼마 전에 이 에어백 관련 이제 문제로 또 사망자 수가 나오면서 이제 투심을 악화되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그리고 오늘 우보가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돼서 센서가 이제 부작용이 나타남으로 또 사망자 수를 보여주는 그런 악재도 보여줬습니다만, 이번에 이 넥소가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아까 가격대가 어느 정도 보조금을 이제 지원을 받으면 합당한 가격대로서 우리가 이제 무리 없이 구입을 할 수 있는 가격대로 나오면서 사전 예약자 수가 이제 700대를 돌파했는데, 근데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전 예약을 하면은 보통 한 6개월 이상 또 기다려야 돼요. 그 정도로 이제 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최근의 흐름인데, 현대차가 이런 넥소 이제 판매량을 계기로 해서 또 어느 정도 판매 부진의 여파,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자동차 업종들의 흐름이 또 예상 밖의 부진을 겪고 있는데, 타겟책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넥소의 흐름을 좀 주목해보자, 그렇게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소 사전 계약 개시 첫날 돌풍을 예고했는데요. 서울에서만 227대, 울산에서 238대, 광주에서 100대가 넘고 창원에서 78대, 기타 34대 등 총 733대의 구매 계약이 이뤄졌고요. 예상했던 240여 대보다 3배가 넘는 이 기대치를 뛰어넘는 사전 예약 판매. 오늘 머니투데이 기사 전면에서도 조금 더 전기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제신문에서는 뉴욕 시장 해외 이슈를 먼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3대 지수가 주요 1% 이상 모두 하락했습니다. 페이스북 악재에 하락을 나타낸 나스닥이 1.8%의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이 개인정보 유출 파문에 페이스북이 하루 만에 시총이 39조 원이 날아가고, 페이스북 5천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파문에 오늘만 7%가 하락하고, 알파벳, 아마존, 넷플릭스 등이 동반 하락했는데요. 앱 다운로드 27만 명 및 이용자 친구 5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라고 하네요. 거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워싱턴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투자 심리도 악화시켰습니다. 자, 뉴욕 증시 다시 오리무중으로 빠졌어요. 네, 지금 보면은 이 개인정보 유출 파문이요, 상당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개발한 이 성격검사 웹입니다. 이 CA 같은 경우 애널리카라고 불리우는데, 이 애널리카가 사실은 이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이 캠프를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대선에 이제 활용이 됐는지 여부를 이제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페이스북 CEO를 이제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빅 이슈도 요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 중인 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를 계속 압박하면서 이 러시아 쪽의 스캔들과 네. 워싱턴의 갈등이 예. 고조됨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단기 압박 이런 흐름이 계속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합니다. 그렇군요. 예.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페이스북이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364억 달러가 이탈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돈으로 39조 원이 어마어마합니다. 넘는 시가총액이 날아갔다라고 하고요. 마크 저거버그 페이스북 CEO는 보유 지분 가치가 60만 달러나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자, 6% 이상 하락한 거는 2012년 5월 상장 이후에 최대의 낙폭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네요. 자, 페이스북 좀 더 회복되는지 여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내 이슈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항암방제 바이오시밀러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는 이 허주마가 유럽에서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먼디파마와 컴파마 등과 유통계약을 체결해서 2분기부터 의약품의 입찰에 참여한다라고 밝혀지고 있는데요. 자, 특히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유럽 판매 파트너사들과 계약 체결을 마무리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 5개국을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 허주마를 판매하게 되는데요. 자, 2분기부터 시작되는 유럽 국가의 의약품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고요. 자, 공격적인 마케팅, 세일즈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자, 허주마의 성공적인 유럽 시장 안착을 기대하는데요. 이 허주마 하면 헙셉틴, 네, 이 바이오시밀러인데 이 헙셉틴이 거의 전 세계에서 뭐 약 2조 4,500억 원의 시장 규모 유럽에서 네네. 자, 그럼 허주마가 그만큼에 좀 따라갈 수 있는 이력들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이 허셉틴이 연간으로 한 8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까 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을 어느 정도 기록만 한다면 그리고 예전에 셀트리온이 사실 렘시마가 레미케이드를 대체하면서 유럽에서 판매율을 뭐 50% 이상씩 점유율을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허주마의 최근 이러한 유럽 시장의 수순들이 사실 판매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사실 이제 4분기에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이 조금 부진하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약 30% 이상 주가 하락을 겪었지만은 이번에 흐름을 계기로 해서 하반기에 이 코스닥의 주가 흐름을 좀 다시 리턴 반전시킬 수 있는 헬스케어의 이런 판매 관련 이런 호재가요. 먼저 실적이 반영되기 전에 또 기대감으로 주가의 반등을 향후에 또 긍정적으로 효과에 대한 이 느낌을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특징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한중 관계, 이런 북미 관계가 좀 나아짐에 따라서 화장품주가 좀 나아지려는가 싶었어요. 기대를 모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찬물을 끼얹는 이슈네요.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G 중금속 검출 소식에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데요. 중금속 제품의 6개 제품에 교환 환불을 할 예정입니다. 화장품 ODM 업체 화성 코스메틱의 제조업체고요. 중금속의 허용 기준의 위반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한중 관계 해빙 모드에 기대감을 가졌던 분위기에 특히 찬물을 끼얹는 모습입니다. 자,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을 위반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에서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관련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 불평과 심리를 끼쳐 사과한다라며 바로 교환 환불 처리. 근데 이미 중금속을 얼굴에 발랐잖아요. 네. 자, 아모레퍼시픽의 앞으로의 주가 향방은요? 오늘 보면은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뭐 마이너스 1%대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빠른 교체, 이 대처 능력을 우리 아모레퍼시픽이 보여줬다는 측면을 우리가 점수를 좀 더 주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안티몬의 허용 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소식은 이런 제품들의 제조가 사실 ODM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아모레퍼시픽이 하나 좀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기틀이 조금 이제 그 시장에서 보여줬다라는 측면으로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 예전의 주가의 사실 실적 대비해서 먼저 좀 주가가 선 반영으로 빠졌다는 측면을 우리가 상기를 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중국과의 해빙 모드가 나오면서 이러한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한 악재보다는 호재에 좀 더 민감한 화장품주들의 최근 향방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에
세탁 세제에서도 네. 또 유해물질 나왔다고 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 중금속이 발견된 제품은 컨실러래요. 아모레 퍼시픽에 그 화장 좀 더 덧칠할 때 네. 점 같은 거 지우는 컨실러의 제품 6개를 비롯해 13개 제품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데 함께했습니다.